치과 사원은 물론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이라면 없는 것이 없는데요. 이곳은 물 위의 대장간입니다. 불이 꺼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풀무질하는 여성이 눈에 띄는데요. 쇠는 뜨거울 때 치라고 했죠. 불에 충분히 달궈지고 나면 대장장이들의 손길에 의해 단단해질 차례입니다. 두 명이서 시작해 어느덧 4명이 되었는데요. 더없이 경쾌한 동작과 소리가 보는 재미를 더합니다. 네 분이서 하는데 전혀 단 1초의 그 차이도 없이 호흡이 정확하게 맞고 아주 오랫동안 이 호흡을 맞춰온 그런 사이들 같습니다. 훌륭하네요. 네. 저도 한번 시도해보기로 했는데요. 어쩐지 제 차례만 오면 한 박자씩 늦어집니다. 처음 해봤는데요. 상당히 힘이 듭니다. 힘이 드는데 이게 리듬을 타거든요. 이렇게 돌아서 가는데 뭐 이분들한테 정성스러운 말이 좀 재미는 있습니다. 재미는 있고. 근데 뭐 분명히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약간 좀 그 짧은 시간 했는데도 숨이 벌써 차네요. 이렇게 만들어진 칼은 숫돌에 충분히 갈아 날카롭게 벼려지는데요. 각 갈아낸 아주 따끈따끈한 칼입니다. သူတို့စင်လုပ်ငန်းကဟိုကလောက်ပဲရှိအဲစာဖွင့်လေထောင်ထားပါတော့ဒီမှာဟုတ်ကဲ့ဟုတ်လုံးနေကြတော့သူကသူတို့စင်အဲမလာခင်ကတည်းကလုံးနေဟာကကြီး 이제 전통 방식으로 칼을 만드는 대장간은 인내에선 이곳뿐이라는데요. 무엇이든 공장에서 찍어내는 것이 당연시 되는 시대. 오래도록 간직하고픈 풍경입니다. 다시 마을로 돌아가는 길. 제가 오늘 묵을 숙소는 수상호텔입니다. 인내 호수를 찾는 여행자들의 발길이 잦아지면서 깔끔하고 편안한 숙소들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곳은 아예 한 마을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제법 큰 규모를 자랑합니다. 볼수록 감탄하게 만드는 풍광에 어느덧 긴 여행의 피로가 잊혀지는데요. 여기 오니까 물 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도 보고, 그 다음에 일상적인 상당히 평화롭고 고요한 일상적인 모습에서 사람들 자기네들의 생활을 영위하는 것들을 보니까 마음까지도 상당히 안정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휴식이 되는 곳. 그렇게 인내호수의 첫날이 저물어 갑니다. 다시 또 새로운 하루가 밝아올 시간. 더없이 평화로운 풍경 속 차갑고도 상쾌한 아침 공기가 조금 남은 잠기운을 쫓아냅니다.
일어난 호수의 아들들은 일찌감치 하루를 시작한 모양인데요. 오늘은 인내호수에서 살아가는 소수부족 인따족의 생활 속으로 좀 더 깊숙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인내에서는 5살만 되면 누구나 노를 젓는다고 할 만큼 이들의 일상에서 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유아마 마을에서 열리는 5일장. 사는 사람이나 파는 사람 모두 쪽배를 이용해 오가는데요. 배 위의 노점상들이 가장 먼저 저희를 반겨줍니다. 여행자들을 상대로 직접 만든 각종 공예품들을 파는 겁니다. 이렇듯 수상시장도 있지만 5일장의 진수를 제대로 느끼려면 무트로 올라가야 합니다. 이른 아침 시간이지만 이미 수많은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는데요. 호숫가 주변으로 끝없이 늘어선 자판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뭐니뭐니 해도 다양한 생선입니다. 나오메 이 인내가 막 판다. 살아 있습니다. 갓 잡아온 생선입니다. 호수가 길러낸 더없이 싱싱한 생선들로 가득합니다. 특히 불교도가 대부분인 미얀마에서 생선은 일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식재료입니다.မျိုးပေါ်မှာလာဟင်းချက်တာကျတော့ဒီကြောက်ငါတဲ့အသားနည်းနည်းပါပေါ့ဆလာဗီယာလားဆလာဗီယာဟောဒါဆလာဗီယာထက်ပိုကောင်း 호수가 가져다준 풍요로운 선물. 사는 이에게나 파는 이에게나 모두가 만족스러운 거래겠죠. 세계 최대의 불교 국가답게 불교와 관련된 조각들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조금은 투박하면서도 저마다 다양한 표정을 가진 불상들을 구경하고 있노라면 시간 가는 줄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시장 구석구석을 둘러보던 중 유독 제 눈길을 끄는 것이 있었는데요. 8개의 동물이 그려진 띠가 그것입니다. 미얀마 그 요일을 나타내는 건데요. 여기 1월부터 토요일까지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여기 보면 8개가 있죠. 8개가. 미얀마는 수요일이 2개로 나눠집니다. 수요일과 낮 12시 기준으로 해서 오전 거 하나, 그 다음에 오후 거 하나 이렇게 되는데 수요일 오전을 나타내는 동물은 상아가 있는 코끼리가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수요일 저녁을 나타내는 것은 야후라고 해서요. 상아가 없는 코끼리 이렇게 2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나라마다 시간에 대한 개념도 다르다는 게 재미있죠. 특히 미얀마에선 이름을 지을 때 태어난 요일에 따라 지을 정도로 요일을 중요시하는 풍습이 있습니다. 또 하나 재미나면서도 교훈적인 조각이 눈에 띄는데요. 유달리 배 부분이 강조된 배불뚝이 인형이 그것입니다. 인형이 약간 우스꽝스럽게 보이는데 여기에도 미얀마 사람들의 지혜가 들어가 있습니다. 싸, 그다음에 다, 바, 와라고 해서 상당히 그 정신적인 그 측면에 있어서 좋은 마음으로, 좋은 정신으로 밥을 먹게 되면
배가 상당히 많이 나온다라는 뜻으로 그냥 뚱뚱해진다라는 말이 아니고 육체적인 건강뿐만이 아니고 정신적인 건강도 함께 지켜야 된다. 미얀마에선 식사 예절이 까다로운 편은 아니지만 음식과 건강을 아주 중요시 하는데요. 마침 출출하던 차에 시장 안에 있는 식당을 찾았습니다. 보아하니 우리네 철밥과 비슷한데요. 만드는 방법은 조금 다릅니다. 손으로 여러 번 치대서 밥의 찰기를 더욱 더하는데요. 납작하게 만든 찰밥을 바나나 잎에 올려냅니다. 밥 위에 생선살과 함께 젓갈과 매콤한 양념까지 적당히 얹으면 한 접시 완성됩니다. 맛으로나 영양으로나 한 끼 식사로는 부족함이 없는데요. 이곳에선 찰밥과 함께 주는 것이 있습니다. 미얀마 말로 쭈미라 부르는 채소인데요. 우리말로는 삼채라고 합니다. 쭈미는 우리네 파나 마늘처럼 미얀마 사람들이 즐겨 먹는 국민 채소입니다. 아주 매콤한 찰밥입니다. 매콤한 찰밥. 기름이 조금 들어가서 약간 느끼한데요. 이 쭈밍을 먹으니까 느끼함이 다 사라집니다. 드넓은 호수 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시장에선 생선 외에도 온갖 싱싱한 채소들이 사고 팔립니다. 이 채소들은 어디에서 나온 걸까요? 물 위에서 모든 생활을 이어가는 인따족들. 인내 호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은 한 발로 노를 젓는 어부들만은 아닙니다. 점점이 떠 있는 배들엔 저마다의 목적이 있는데요. 특히 오후 시간이 되면 무언가를 호수에서 건져내는 사람들을 흔히 보게 됩니다. 대체 무엇을 건져내고 있는 걸까요? 그중 한 배에 다가가 보기로 했습니다. 얼핏 쓰레기나 이끼처럼 보이는 이것, 호수에서 자라는 수초의 일정인데요. 꼬에 발로올래요 그 얘니 토마토나 기타 여러 가지 작물들을 수경 재배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인공적인 밭입니다. 밭인데요. 그 밭이 이제 물 위에 떠 있으니까 이제 항상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렇게 쭉묘를 만들고 있어. 물 위의 농경지 쭉묘는 인내호수만의 독특한 생활 방식 중 하나입니다. 얼핏 육지에 있는 밭처럼 보이지만 가지런히 나뉘어 있는 밭. 호수 한가운데 떠 있다 보니 농사의 과정도 상당 부분 배에서 이루어지는데요. 그렇다면 쭈면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먼저 갈대를 물에 띄우고 그 위에 흙과 수조를 덮습니다. 떠내려가지 않도록 대나무를 이용해 중간중간 고정을 시키고 나면 수경 재배가 가능한 밭이 탄생하는 거죠.
호수에서 수초를 건지던 농부를 따라가 봤는데요. 이렇게 건진 수초는 작물과 섞어 돼지의 사료로 쓰거나 말려서 흙 대용으로 쓴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된 용도는 바로 거름인데요. 호수를 오염시키지 않으면서 효과도 화학 비료에 비해 좋다고 합니다. 쭌묘에서는 주로 오이나 토마토 같은 채소류를 재배하는데요. 생산량이 꽤 많아서 먹고 남은 것은 인근의 도시에 내다 팔 정도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재배되는 작물이 있습니다. 토마토가 그것입니다. 인내호수의 토마토는 한 번 심으면 수확까지 4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때문에 1년에 2번에서 3번까지 수확이 가능하지요. 미얀마에선 완전히 빨갛게 익은 토마토보다 이렇게 푸른 토마토를 요리해 먹곤 하는데요. 아, 빤신가 야옹데. 아. 토마토에 대해 이런저런 것을 묻자 맛 한번 보라며 선뜻 토마토를 건네는 아주머니, 인심도 좋습니다. 제주밥에 맛있습니다. 신맛이 전혀 없고 상당히 맛있습니다. 왜 인내호수 토마토가 가장 비싸다라는 이야기가 거짓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맛있습니다. 쌀로 꽝데 마이 제주배노. 수확한 토마토는 주로 배에 실려 야옹쉐 선착장으로 보내진다고 합니다. 킨투 아주머니의 경우는 일단 수확한 토마토를 싣고 집으로 향하는데요. 인따족의 생활은 어떤 모습인지 궁금한 마음에 양해를 얻어 따라가 봤습니다. 킨투 아주머니의 남편인 밍수에 씨. 이들의 집 역시 나무로 얼기설기 지어진 수상 가옥입니다. 먼 타국에서 손님이 왔다는 얘기에 순식간에 일가 친척이 다 모였습니다. 장인어른과 조카들은 물론 조카 딸까지 모두 11명이 한 집에 산다는데요. 여기도 뒤에도 조카들. 무미아래 미따줘서 버니아올래 뛸라. 시계 나세 저저로로 그런세 쪼절라오. 와 이거 나세 저저로시 전통적으로 목의 중심인 인따족 사회에서는 처가살이를 하는 것이 그리 낯선 일이 아닙니다. 결혼을 하면 따로 분가하지 않고 신부 집에 남자가 들어가서 지내는 경우가 많은데요. 넉넉지 않은 살림이지만 가족 간의 정은 그럴 때 더욱 깊어지는 법이겠죠. 이날 오후 저녁 식사까지 하고 가라는 권유에 염치불구하고 좀 더 눌러 앉았는데요. 주 메뉴는 응아페라는 생선 요리입니다. 토마토 샐러드도 빼놓을 순 없겠죠.
이렇게 먹음직스러운 한상이 차려졌는데요. 하나같이 인내 호수가 길러낸 신선한 먹거리입니다. 이런 환대에 대한 진정한 보답은 오로지 맛있게 먹는 것뿐이겠죠. 실제로 맛도 아주 뛰어난데요. 재밌겠다 와더라 빠레노. 가운데. 요리 솜씨만큼 인상도 참 좋으시죠. 제가 뭐 많은 나라를 가보지는 못했는데요. 아마 그 중에서 제가 가본 나라 국가들 중에서 인심이 가장 넉넉하고 그다음에 정이 가장 많은 곳이 미얀마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조그만 때 자라던 시골 마을에서 자라던 그러한 시골 인심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물 위에서 태어나 물 위에서 살아온 인따족은 다른 종족들과 전쟁이 아닌 교류를 통해 살아온 평화로운 부족입니다. 사람 냄새가 난다는 게 무엇인지, 돈이나 물질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이죠. 할라. 할라. 째주tin 바래, 동이쪼엘로 째주tin 바래. 경제적으로는 넉넉치 않아도 마음만큼은 누구보다도 넉넉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인지 되돌아보게 하는 곳, 그곳이 바로 인내호수입니다.